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세요. 머리를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올리셨는데 네. 원래 남자든 여자든 헤어스타일이 변하면 심경의 변화가 있는 네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성화준 매니저 오늘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네, 뭐 2,900선 돌파하고 시장이 시원한 만큼 제가 네.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더 많이 가지 않을까, 더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 스타일 변화를 줘봤는데 뭐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도 조금씩 더 멀리 보는 변화 오늘 시장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한 10살은 젊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또 힘찬 마음으로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공개해 주시죠. 자, 미중 협상 앞두고 반도체주 상승 왜일까요? 자, 영국에서 미중 협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좀 나왔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일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히토류 때문입니다. 협상 카드로 이번에 즉효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히토류 우리가 통제하지 않을 테니까 반도체 수출 제한 풀어달라. 이 딜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통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국내 반도체까지 긴장감이 좀 녹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요.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잡고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올지에 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자, 지금 지수 너무 좋습니다. 2,900 시원하게 뚫어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냈어라고 하면은 사실 반도체가 여기에 보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힘을. 근데 이제 반도체가 시작한다면 와, 시장은 진짜 3,000을 시원하게 뚫어내지 않을까. 반도체 없이 강했던 시장. 반도체는 좀 엮어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다만 2,900선까지 주가가 단기간 상승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주사,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대형주 중심의 지주사라든가 뭐 증권주,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대선 전국 이전에 이 정책 수혜의 기대감들이 부각됐던 일부 종목들이 최근 기점을 보면 뭐 반도체 섹터의 수급으로 좀 이어지면서 연속성을 좀 더 보이고 있는 측면들, 특히나 뭐 SK하이닉스가 이전 고가죠 24만 8천 원대까지 돌파를 좀 이 목전에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충분히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들이 뭐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좀 탈환하게 된 계기였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좀 논의로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에서 방향성을 좀 제시했던 견조한 AI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조가 향후에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완화가 된다면 그 이익 추정치가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HBM 반도체의 어떤 성장률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 레거시 부분에 어떤 이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유입됐던 그런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도체 섹터는 뭐 1분기에 이미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됐고, 이런 부분이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으로 좀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반도체 섹터는 뭐 지금부터라도 재차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리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외국인의 포지션이 잠깐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떨 것 같습니까? 반도체를 비롯해서 내일부터는 좀. 네.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ADR 지표라든가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권이에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버튼을 누르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쵸, 부담을 예.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옵션 만기 여파가 사실 뭐 조정의 좀 일부 별미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수급 성과들 연속성, 그다음에 최근에 외인이 뭐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인 매수 총량들을 보면 과거 코스피의 급등 구간에 외국인이 들어왔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옵션 만기의 여파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매크로 이슈와 좀 별개로 특별한 어떤 이 수급 연동의 어떤 영향이 좀 없다면 저는 뭐 제한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 건요. 사실 성화준 매니저님 조금 불안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HBM4 마이크론이 샘플을 출하했대요. 근데 지금 수율을 엄청 끌어올리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HBM4 샘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야, 이게 내일 같은 날 뉴스로 봤을 때 정말 나쁜 시나리오 보자면은 주가 깎아먹기 딱 좋은 뉴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마이크론 관련된 기사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약간 좀 아쉽다라는 네. 좀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HBM 시장에 있어서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후발주자가 누가 들어올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거다, 본격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흐름을 먼저 마이크론이 시작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부분도 테스터 장비이고 이 부분이 본격 양산, 납품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먼저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당장은 조급함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또 좀 다르게 보면요.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주가 상승세를 갖고 왔지만, 앞서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2900선의 코스피 지수가 2900선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의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6만전자의 흐름을 좀 박스권 상단 돌파가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HBM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한테 더 이상 악재로 반영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이 올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HBM3 12단, HBM4에 대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더 기대감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크론 관련된 재료도 장중에 발생을 하고 저도 흐름들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큰 반응이 없었다라는 점도 네. 이에 또 근거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들 일부 악재가 될 수 있으나 올해 안에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HBM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9월에 또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진짜 이번에 좀 잘 좀 준비해서 9월엔 콜 테스트 좀 시원하게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이크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마이크론이 HBM의 수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HBM3, 2는요. 지금 거의 75%대까지 수율을 올린 상태고, HBM4 오늘 나온 소식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심, 그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중심은 한미반도체의 TC 본도였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 소식에 마이크론이 이렇게 좀 순항한다면 한미반도체가 거기에 90%를 담당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주가 올라가겠네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한미반도체 더 나아가서 하나비전 주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주가 추이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1분 실적에서 데이터를 보면 한미반도체가 수출 비중이 한 88.1% 정도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의 이 수주, PC본도 장비가 한 50대 정도 수주가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공시가 좀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 여기도 해서 지금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지금 이 선단 공정 투자를 현재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은 이 TC본도 장비가 좀 들어가기보다는 2분기 안에 뭐 수주 공시라든가 아니면 3분기에 구체화된 계약 공시 같은 것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 TC본도 장비가 수율 개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이원화 정책으로 인한 노이즈 여파는 재차 이게 뭐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마이크론을 좀 비롯해서 HBM4 하이브리드 PC본도 장비 부분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도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설이 재차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세대 반도체 칩을 좀 중국에서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중국향 TC본도 장비의 또 다른 판로 확장 관점에서 당분간 글로벌 점유 형태는 뭐 하나세미텍에 대한 이원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좀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실적이라든가 수주 연동 성과로 좀 증명이 좀 된다면 점진적으로 주가 반영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좀 늦게 돼서 뭐 내일이라도 오를 가능성 뭐 이런 거 좀 없다고 보세요? 현재는?
현재는 지금 241선이 뭐 한 10만 1,000원대 미만에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고 이전 저점이 58,200원대에서 지금 현재 86,000원대가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추이라면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더 빠진다는 하방 압력보다는 네. 상방 가능성이 좀 무게를 좀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탑픽 종목을 받아보는데요. 자, 변영희 대표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항상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장에서만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픽 종목은 과연 어디를 좀 볼지도 궁금합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벌써부터 7.29%. 네. 오늘도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탑픽은 역시 이수페타시스를 좀 가져왔는데 한 번 더. 일단 목표가로 제시했던 46,500원대와 지금 뭐 갭은 큰 차이가 좀 없지만 네.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한 4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달라진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 더군다나 AI 모멘텀이 일회성이 아니라 2분기 이후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AI 칩 블랙의 울트라의 양산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라면 여기에 연동돼서 MLB 기판의 수요도 확장 추이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 확장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가 유증 리스크 때문에 주가 좀 과도하게 조정받은 양상들은 실적 회복 내지는 실적의 확장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재차 목표가 49,000원으로 좀 상향시켜드리고요. 49,000원. 손절가는 38,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이미 또 변영인 대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줬던 종목이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9,000원까지 더 올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는 반도체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앞서 다뤘던 HBM 관련 종목인데 장비주입니다. 이오테크닉스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마킹 장비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설비 투자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같이 또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HBM 같은 경우가 디램보다 이 공정의 단가가 더 비싸고 이 공정수 증가하다 보니까 장비 투입량이 더 많죠. 그렇다 보니까 필수 장비를 꼽히는 레이저 마킹 장비에 공급하는 이오테크닉스 여러분들이 장비주 수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선 제시해 드릴 건데요. 최근에 나름대로 저점에서부터 반등 추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선 충분히 직전에 매물대 소화해야 되는 18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장비주의 수급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필수 장비인 레이저 마킹 장비의 이오테크닉스는 충분히 목표가 달성 가능하니까 18만 원 선 보시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우리나라 K뷰티 수출입 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뭐 연도가 아닙니다. 1997년 아니에요. 1997%가 무려 증가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서인데요. 이거 누가 보면은 K2전자 여기 포함된 금액인가요?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로지 화장품으로만 해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큰 공을 세운 건 바로 실리콘2입니다. 이 실리콘2 또한 변영인 대표가 이 시간에 항상 강조해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잠시 후에 리뷰하고 탑픽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하준 매니저님. 네. 자, 이렇게 1997% 이런 수치. 저는 참 보기 힘든 수치인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저도 이 폴란드의 급증한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사실 오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네. 다시 좀 재차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거 뭐 K2 전차랑 같이 묶어서 판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6월 상순에 수출 데이터가 나온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좀 강세장으로 끌었던 거에 기여를 했는데 거기에 화장품에 대한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시장
시장의 이 매출 비중이 올랐다라는 점, 또 유럽 시장의 매출 비중이 이 미국을 또 따라잡았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일단 뭐 폴란드에 대한 국가만 좀 지정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쪽에 이제 유통허브, 그러니까 물류 허브의 강점을 좀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의 물류 유통허브로서 폴란드를 좀 잡아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실적이 계속 또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왔고 이 유럽 내에 이 화장품에 대한 이거 재배포라든가 물류의 기본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 수출에 대한 데이터로 반영이 돼서 네. 흐름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폴란드 현지 수입사에서 이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브랜드의 뭐 500종 이상을 뭐 그쵸. 일부 뭐 몰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럭스토어에 넣으면서 채널을 확대시켰던 점이 이렇게 또 압도적인 증가율을 좀 보였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와 폴란드와 더불어서 뭐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또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브랜드들이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또 많은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뭐 특히 LG생건 같은 경우에도 뭐 일본 세포라 백화점 전지점에 다 입점을 하는 부분도 좀 내용이 되겠고 그쵸. APR도 메디큐브라든가 뭐 또 22종 뭐 제품을 유럽 각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 우조가 겹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도 역시나 K뷰티의 위상을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출 데이터에 가감없이 반영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가 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좀 뭔가 아이덴티티가 좀 비슷하대요.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겪은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와는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화장품까지도 그 공통 분모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치를 보니까 특히나 이제 실리콘투를 보면서 더 느끼셨을 거예요. 원래 변영희 대표님, 작년만 해도 우리가 실리콘투 좀 미국 향이 짙다라고 해서 성장의 밸류를 많이 줬었어요. 야, 근데 이제 유럽, 중동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주는 어느 나라 매출향을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지난해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된 데이터는 이 북미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네. 사실 이 화장품 섹터의 어떤 이 신고가를 좀 이끄는데 가장 큰 기여가 좀 됐었고요. 공교롭게도 4분기 데이터를 보면 월별 데이터 기준에서 미국 시장이 좀 둔화세가 현실화가 좀 되면서 오른 만큼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다가 재차 좀 1월 데이터에서 4월까지 넘어가는 이 월간 데이터에서 북미 시장이 다시금 좀 회복세를 좀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되지 않나. 다만 5월 지역별 데이터를 보면 네. 중국 시장이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의 파이가 더 큰 기업들 내지는 북미 시장, 지역별의 어떤 편차에 따른 실적 양극화는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냥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확장 기조를 좀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지역별 편차에 따른 그리고 기초 부분이냐 또는 색조 부분이냐에 따른 어떤 카테고리도 다변화해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 5월 세부 데이터에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1%가 좀 증가됐는데 유럽의 주요 9개 국가들에 대한 성장률이 있었고 가장 크게 전 인상 깊었던 부분은 프랑스에서 증가세를 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브랜드 파워가 좀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과연 이제 프랑스 시장에서 이제 통할까라는 어떤 의문들이 좀 있었지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증가 여부가 확인이 됐다는 점은 여기서 유럽 시장의 확장 기조가 좀 맞물려 봤을 때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은 뭐 2, 3분기에서 들어가는 뭐 색조, 선케어 제품들의 판매 호조들을 좀 감안해 보면 역시나 화장품 ODM사가 점진적인 어떤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영희 대표와 함께 또 거기에 맞는 탑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당연히 변영희 대표님 우리 실리콘투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실리콘투 6월 2일에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벌써 23.97% 수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여전히 탑픽 종목일까요? 네, 오늘 역시나 탑픽 종목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종목 고르기 귀찮아서 이런 거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좀 화장품 ODM사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좀 봤는데 뭐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메스가 다 좋지만 중국향 비중의 아쉬움. 다만 이제 선케어 제품들의 어떤 북미 맞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종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유럽 시장의 확장 기조를 보면 당연히 이 실리콘트가 2분기 실적의 기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목표가 59,000원을 좀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6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다시 와. 한번 좀 상향 제시해드리겠고요. 예. 손절가 48,000원 좀 제시해드리는데 여기 더해서 2분기에
실적의 연속성은 유럽 시장을 통한 어떤 이런 확장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실리콘2가 이 가치를 좀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거의 6만 원 후반대까지 좀 다시 올려봤습니다. 실리콘2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의 화장품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 이전에 LG 생활건강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분기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급증한 부분들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내 시장 그 점유율이 상당히 또 아모레퍼시픽이 빠르게 또 키워나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주력 브랜드 뭐 라네즈라든가 설화수 또는 뭐 이니스프리, 뭐 중저가라든가 프리미엄 브랜드 이 양측을 모두 다 잡아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점에서도 저는 예.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현재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도 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 그러면 현재로서는 목표가가 이전에 실적 쇼크에 대한 급락이 나왔던 약 18만 원 선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손절가는 한 12만 원 선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요즘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슈 정책 부각의 보완주. 오늘은 보완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제 이제 전자결제 쪽으로 수급이 갔던 게 보완으로 오늘을 좀 옮겨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을 좀 핵심적인 내용을 꼽아서 얘기해드리자면요. 삼성전자 삼성페이를 금산 분리를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막으면 글로벌 무대에서 애플페이, 페이팔과의 경쟁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삼성페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가다가요. 자, 불행하지만 오늘 SKT에 이어서 예스24 랜섬웨어 해킹 사건이 더 불거지면서 보안으로 수급이 더 강하게 좀 쏠리게 됐습니다. 자, 이전에 보안까지 다시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꽃은 보안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성화준 매니저님, 네. 이 우리나라에 있는 보안주들이 생각보다 이제 시총도 크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약합니다. 연속성은 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현재 보안주의 흐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아직 우리나라 국장에는 아직 그 보안주에 대한 대장주 흐름이 좀 네. 잡기가 좀 어렵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좀 탓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뭐 주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한 R&D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재료들을 좀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급성장하고 이런 플랫폼들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좀 더 기업의 크기를 좀 키우고 그런 솔루션들을 각 국가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주요 기업에 또 납품하는 부분들까지 이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보안 기업들의 움직임은 뭐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뭐 산업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도 아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보안주의 부재가 계속 뚜렷하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보안주에 대한 종목의 대장주가 부재하면 이 나침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보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고 자동차를 보려고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의 방향을 보듯이 이 보안주도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은 단발성 순환매로만 좀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예스24에 의한 보안주의 급등락,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급등락,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 단발성 재료 소화 과정에서만 지켜보시고 뭐 중장기적으로 뭐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고 신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비중을 조금 적게 담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안 관련주는 좀 단기적인 테마를 이번에도 또 현상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린 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에 지금 핫하다 보니까 변영희 대표님도 더 신기한 게 월요일에 이 시간에 야 어떻게 한국정보인증을 또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오늘도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자결제 갔다가 오늘은 좀 보안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좀 있나요? 다음 수급은 어딜까? 크게 보면은 이 맥락은 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좀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이라든가 뭐 위원회 설치라든가 내부적으로는 뭐 규제 완화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좀 단기간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발의가 바로 어제 있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다는 건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좀 통과가 된다면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원화 자산을 좀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관련된 어떤 규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재차 소멸되는 이슈가 아니라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이슈다라는 관점에서는 네.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과거의 어떤 테마 열풍과 좀 맞물리는 그런 네. 효과로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연속성 있게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은 사실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인증 부분, 여기 맞아요. 관련된 보안 인증들이 뭐 예스24 사태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좀 수급을 좀 확장시켰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효과들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라면 역시나 양자무 기술에 관련된 도입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인증 절차가 네. 더욱더 강화된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재차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좀 기회로 보면 해당되는 수급들은 조금의 연속성들은 좀 더 네.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워낙에 지금 현재 촉이 너무 좋으신 상태다 보니까 변영희 대표님 이 안에서도 탑픽을 좀 받아 보겠습니다. 어디가 좀 괜찮아 보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목표가 9,100원대를 좀 돌파했던 한국정보 인증을 다시 한번 좀 봐자. 계속 가도 괜찮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상방 매물에서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달고 지금 내려와는 있지만 사실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단발성 소멸 이슈가 아니라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떤 통과될 수 있는 부분들 향후에 규제에 관련된 논의가 재차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보면 보안과 인증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 회사가 양자모 기술에 관련된 특화 기술 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양자모에 관련된 기술이 한 차례 더 부각이 된다면 시세 연속성들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10,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괜찮은 종목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희 궁금한 종목 Y에서가 가장 빠르지 않았나? 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성화주 매니저님 네. 종목이요. 네, 저는 엑스게이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안주의 대장주가 없는 이유는 현실화된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보안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꺼내놓자 그러면 이 VPN에 대한 그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엑스게이트가 좀 강점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VPN이라든가 양자 AI 보안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 방산기관까지 이렇게 또 레퍼런스로 확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도 이렇게 보안 솔루션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보안주 쪽에서는 뭐 미래를 보기보단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엑스게이트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올해 하반기에도 뭐 양자 내성 암호 지원 제품도 출시한다라 그러고 뭐 SKT와 관련해서 양자 VPN에 대한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지속 확보된다라 그러면 이 양자 암호 그리고 또는 VPN 그렇죠. 시장에서 보안 솔루션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안전하게 또 매집 과정에서 지지대 잘 밟아주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12,000원 선, 그 손절가는 7,500원 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스게이트까지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성화주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여전히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8시 반인데요. 여러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시간 유튜브 검색창에 네.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고 오시면 2,900선 돌파했습니다. 3,000 스펙까지 안내할 업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풀어드릴 테니까 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 무방 시간을 한 10분 정도 뒤로 좀 미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2,900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성화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변영희 대표, 성화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